의총에 좀 이따 11시부터 11시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의총에 이제 김문수도 참석한다고 하죠. 전면전이 일어나겠죠. 김문수는 어제 관훈 토론 보셨잖아요. 네, 네. 관훈 토론을 보고 김문수 씨가 생각보다 영민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정심을 유발하잖아요. 3시간도 안 돼서 찾아와서 뭐를 하고 나를 후보로 아예 처음부터 주저앉히려고 일종의 그럼 예선전을 왜 치른 거냐 뭐 수없는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돈 써가면서. 어필을 하잖아요. 예. 아마 의총에서 의원들이 할 말 있어요? 의원들이 할 말은 이거죠. 당신은 단일화한다고 해서 했죠. 예. 처음부터 걸고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내가 언제 약속 안 지켰어? 니들이 당선되자마자 나를 끄잡아 내렸지. 네. 그러면 그 명분 거기다가 이 선빵을 날린 거잖아요. 정치에선 가만 보니까 선빵 날리는 사람이 주로 이기더라고요. 방어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뭘 당한 다음에 가처분으로 해서 막는 이게 아니라 자기 지위 확인의 소를 낸 거잖아요. 맞아요. 남부지법이 자,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처분 전문가인데 100% 김문수가 이긴다. 저도 이긴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에 당원 당규를 가지고 경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땅땅하고 자기들끼리 막 파티하고 막 만세 부르고 다 네. 무대 위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러고서 자기네가 아니라고. 이건 100% 김문수가 이기죠. 그게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당에 네. 쌍권들 다 아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쌍권 중에 권영세 씨 뭐라 그랬어요? 후보가 김문수가 이게 11일까지 안 되면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둔다. 뭐 권영세도 어제 그 말을 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너무나 지금 나경원, 뭐 홍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뭐 전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후보 교체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사실은 김문수 고문까지도 전 대표까지도 그런 얘기 해요. 네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양보를 바라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가는데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리도 없고. 네. 그리고 이런 거 다 지금 국민들이 아주 코미디 중에 완전 빅리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그 버젓이 이제 후보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네가 강제적으로 해서 뭐를 하겠다 하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 이 동양 챔피언쯤 되겠죠. 네. 이제 세계 챔피언을 뽑는 건데 네. 동양 챔피언쯤 되는 거예요, 김문수가. 근데 아직 체중 감량도 안 했고 개체량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심판들이 전부 체육관을 예약을 하고 링을 만들어서 선수 들어와라. 근데 아직 동양 챔피언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링 밖에 무소속 한덕수 링 밖에 아직 이제 신인이야. 어떻게 보면 저 무명의 선수야. 근데 이 동양 챔피언까지 오른 사람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모월 모시에 빨리 와. 우리 체육관 다 해서 이미 티켓 다 팔았어. 관객들 다 왔어. 올 거야. 입장해. 링 위에 올라가.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 아직 체중 감량도 안 되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무조건 올라와. 안 올라오면 그냥 저 기권 패야. 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전혀. 근데 이 정당법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내란 때부터 이거 얘기했잖아요. 정당 네. 해산. 정당 해산 그 심판 청구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많이 저기를 했고 정확하게 내란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 위배가 돼서 네.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쌍권들은 당원 당규에도 위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직접. 그렇죠. 예, 당무 우선권인데 지금 쌍권이 딱 버티는 건 하나죠. 옥새 도장을 안 찍었다죠. 자, 그러면 2016년에 기억나시잖아요. 네. 영도 다리에 서성거리시던 분. 김문서. 네. 옥새 들고 나르샤. 근데 사실은 옥새는 금고에 넣어놨다라고. 자, 이 쌍권은요 옥새를 들고 나를 정도의 배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옥새를 들고 나르샤 또 그 뒤에 이제 31명이 위화도 해군처럼 네. 나갔다가 위화도는커녕요 서강대교도 못 넘고 21명인가가 돌아왔습니다. 아. 예, 그런 전력이 있는 당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쌍권은 옥새를 들고 나를 정도의 배포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매운맛 김문수인데 완승입니다. 이게 지금 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이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번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까지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노무현 예. 뭐 정몽준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거는 스토리와 감동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 오늘은 볼 것도 없고 네. 어제까지 해서 사이다 김이 씩씩씩 해서 이미 다 빠졌어요. 스토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네. 저 사람들이 이제 단일화 했다 쳐요. 음. 무슨 시너지가 있어요? 제가 뭐 농담 맨날 드렸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정치에서 네. 1도 아닌 0.8인 경우도 있다. 그러게요. 0.8입니다. 0.8. 네. 전혀 뭐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에 손들인 거죠, 결국은. 네. 그리고 스토리와 감동.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런 거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없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네. 갑자기 집 앞에 찾아가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쇼킹한 그런 흥미 유발도 되면서 확실한 이벤트 효과가 있죠. 저 두 분이 하는 일들은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니 다 예측했잖아요. 우리가 김문수가 이긴다. 다 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잖아요.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네. 장성철 씨가 나와서 배우에 윤이 나가라서 나갔다고 김종인한테 들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아니면 그걸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이런 설이 돌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은 한덕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3, 4일 만에 이제 정치적 내공이 다 바닥이 드러나서 그렇죠. 다시 김문수로 돌아섰다. 어제 밭글에 안 보셨어요? 그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밭글입니다. 뭐 근거 출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봐도 저 정치적 내공을 놓고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윤도 3년 해봤잖아요. 정면에 윤 김이 3년을 해보니까 안 되겠네. 저 정도 갖고는 이거 돌파 못해.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생중계된 한덕수 이 후보의 말하는 모습들 또 그 이후에 뭐 한덕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를 껴안더라고요. 2번이나 껴안으면서 뭐 그런 모습들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인의 내공이나 정치인의 어떤 그 돌파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고 들어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미 이제 백기들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돌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자, 생각. 한덕수 씨는 지금 명분은 뭡니까? 예, 자기한테 단일화 해달라는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반기문 정도만 해도 1등을 해본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1등이었어요. 여론조사. 예, 한 6개월 가까이 1등 했을 거예요. 네. 저분은 1등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에 보면 김문수 씨가 역전해서 이기는 것도 있어요. 네. 그 거의 비슷해요. 둘이 한 2% 상간에. 그러면 김문수 입장에서 양보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명분과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거기다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인데요. 예. 지금 그 옆에 지금 배석하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 보이잖아요. 네, 네. 단수가 아마 김재원 전 의원하고 한덕수 내란 대행하고 해도 김재원 씨가 이길 거예요. 아, 단수가 정치적 단수가. 근데 지금 한덕수 씨를 둘러싸서 뭐 배우에 누가 있다 하고 저 예. 단일화 대표로 김석호 교수인가 하는 분이 이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정현 전 대표도 있던데요. 아 이정현 전 대표도 있죠. 네. 이정현 전 대표도 사람은 좋죠. 개인으로는. 그런데 뜬금없을 흔한 때가 분이시고. 많죠. 예. 단식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왜 단식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왜 명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단식한 건 알아요. 네. 오랫동안 애고하고 상가집에서 곡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곡을 하고 있지? 딱 이런 격들이에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더라도 네. 단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단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매일매일 앞으로의 국가 경영 비전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고 어제 이제 젊은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하고 또 경제에 그럼요. 대한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주가 이제 5천 간다. 5년 안에 5천 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대략 하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네. 후보를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이분들이 그런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거 있어요? 딱 공약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공약이 두 사람 다 없진 않아요. 단일화라는 공약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단일화는 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일화다 보니까 단일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 그게 결승점이에요. 단일화가. 단일화 결승. 단일화는 그냥 과정이고 수단인데 결승점에 네. 가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저 사람들은 단일화가 단일화. 지상과제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본말이 전도가 돼갖고 아마 단일화 되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김정재님이 전망에 나왔네요. 벌써. 네, 저희 오마이뉴스 이제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정재님이 오마이티 화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김미랑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 지금 띄워주신 여론조사만 보더라도요 이런 거죠. 지금 저 상태에서 이제 네. 여론조사를 만약에 지금 당장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5대5라고 자기들이 표방을 했잖아요. 네. 자, 지금 가중치로 보면 당원들이 저 조금 더 이제 가중치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저 여론조사만으로 봐도 거의 팽팽한 거잖아요. 일반 대 당원 했을 때.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면 이제 여론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면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등등 나경원 등등의 어떤 발언과 입장 표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김문수가 이깁니다. 아하. 여론조사를 해도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근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11일 전에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어차피 저 사람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 답을 다 알고 있는 거고. 버티면 된다. 이거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문수가 이기는 걸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현대사의 비극을 보는 거죠. 뭐냐면 양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가는 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좋든 나쁘든 위원정당 해산은 또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런데 날개가 적당히 휘어지면 바로 잡아서라도 어떻게 써보죠. 부러졌잖아요. 근데 지금 용접으로 될 수준이 아니에요. 부러져 버렸어요. 용접해서 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네. 보시면 제가 농담 여러 번 했지만 개미를 끌고 목적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 엄청 어렵겠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게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지금 저 사람들 보세요. 네. 가치, 철학, 어떤 비전, 자기들의 근본이 있었으면 저런 장면이 지금 나오겠어요? 저기에서 어떤 가치가 보이고 어떤 철학이 보이고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하나도 네. 안 보이잖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목적이 돼버린 그러면 그건 정치공학이잖아요. 네. 기승전 이재명 한 놈만 팬다 반드시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죽인다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여의도에서 보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타의 총화다. 사실은 다 병렬적인 것인데 그 위에 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좋아요. 그럼 자기들 주장대로 위에 있으려면 이걸 다 끌고 가려면 자기들이 훨씬 더 빼어난 네. 지도력과 비전과 이런 걸 갖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저기에서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보입니까?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타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단 하나라도 보여지냐 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제가 비극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러진 거를 용접도 안 돼요. 그러면 신형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형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생산도 안 되고요. 재고품도 없어요. 그나마 신형 부품이라고 할 만한 김상욱 의원 이제 나왔어요. 네. 어제 아마 이제 발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만나고 하시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전은수 전 최고와 어떤 그 같은 지역이지만 울산, 네.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민주당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어제 이제 많이 지금 알려지고 돼 있는데 있죠. 예. 그나마 그런 신형 부품이라든지 생산해 놓은 재고품도 없어요. 없다. 아니 거기서 이걸 네. 용접해서 쓸 만큼 또는 신형으로 교체할 만한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머릿속에 왜 이미지가 한두 네, 사람쯤은 네. 떠올라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잖아요. 유승민 같은 사람은 이미 저 당의 링 밖에 있는 느낌이 강한 거고 네. 뭐 자기 스스로 신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완전히 뭐라 그러죠? 슬로건이 고속도로에 지나가다 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압도적 새로움이구나. 압도적 새로움. 그 옆에 뭐라고 피켓 들고 있어요? 압도적 해로움. 허은하 지지자들이 압도적 해로움. 네,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그리고 없어요. 네.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땜질 용접도 안 되고 신형 부품으로 교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다고 한쪽 날개 부러져서 날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민주 시민들께 부탁드리잖아요. 이번 대선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허니문 기간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이 허니문 기간을 좀 길게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라. 왜 그러냐면 서울 안 가본 놈이 맨날 이기는 거잖아요. 63빌딩이 뭐 63층이 야 뭔 얘기야. 630층이 하면 630층이 이기는 거죠. 안 가본 사람이. 집권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날부터 무조건 발목 잡고 허리춤까지 끄잡아 내리는 거잖아요.
아마 그 다음 날 당장 주가지수 5천 간다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계속 밀어주시면서 이 내란 잔당들이 네. 척결되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을 때까지 정말 압도적으로 계속 지지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또 참을 건 참아주시고 네. 왜냐하면 당장 조이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새 정부 들어서 있을 일이잖아요. 해야만 하는 건데 지금 기간에 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제 뒤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병폐에 대한 고치는 거 이런 걸 초반에 하다 보면 저들이 주장할 건 뻔하잖아요. 집권했다고 또 풀파워를 뭐 무기를 휘두르니 자기들을 뭐 핍박을 하느니 또 이러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게 누적돼서 뒤로 밀렸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지지를 압도적으로 해주십사. 또 좀 더 허니문 기간을 길게 가져주십사.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압도적인 이제 승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네.